이른 봄 새순이 나기 전까지 묵은 잎을 떨구지 않는 나무. 그래서 혹자는 모성애가 강한 나무라 부른다고 했다. 다른 나무들은 잎이 낙엽이 돼 떨어지는데 감태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감태나무 찾기가 아주 쉬워요. 오늘의 진짜 백이 약초, 감태나무다. 이 감태나무는 특이하게 겨울에도 이렇게 잎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나무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생약명은 산호초. 주로 보면은 이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혈을 녹여내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로 약을 하면은 혈액이 탁해져서 오는 병인 고지혈증, 고혈압, 중풍 그런 혈액계통의 병에 효과가 좋고 이 나무와 다른 보조약재를 넣어서 수육을 삶으면은 기름이 싹 녹아 나가버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잎을 가을에 단풍이 들기 전에 따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가 향신료로 사용을 했다고 할 만큼 아주 향도 좋고 이 잎을 뜯어서 이렇게 씹으면은 속에서 걸쭉한 액체 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산에 다닐 때 잎을 한 주먹 훑어서 호주머니 엮고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씻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걸쭉한 즙이 나와서 목마름도 해결되고 또 배고픔도 느끼지 않는 그런 특이한 나무입니다. 감태나무에는 철분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천둥 번개 칠 때 벼락을 끌어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벼락 맞은 감태나무를 몸 가까이 오랫동안 가지고 지니고 다니면은 생명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연수목이라 그러는데 연수목으로 만든 지팡이를 옛날 스님들은 많이 짚고 다녔고 단단하고 견고한 재질 덕분에 가구의 훌륭한 재료가 되는 것은 물론 도리깨나 괭이자루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이 감태나무를 깎고 다듬어 만들어 썼다. 이 나무 자체에 칼슘이 많아요. 칼슘이 많은데 이 나무를 오랫동안 다려 먹으면 뭐 높은 데서 떨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뼈 질환에도 좋고 또 관절염에도 좋고 이 나무는 또 잘라도 죽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 산에서 자르면은 자연 훼손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이 나무는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요 밑에서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한 7, 8개 번져가지고 더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겉모습이 얼핏 동백나무를 닮아 백동백이라고도 부르는 감태나무.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태나무 가지를 짊어지고 부재료 약초를 구하러 나선 길. 멀지 않은 곳에 산초나무가 있다. 앙칼집 모양새가 새침하다. 지금은 이제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 그럽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열을 받아서 독을 받아서 나왔다고 해서 태독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태독이라 그러는 그 병에 이 기름을 짜가지고 한 3, 4년 묵혀놨던 기름을 발라주면은 태독이 깜쪽같이 낫고 그런 효능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면은 산초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얇게 편으로 잘라가지고 구워서 산초 두부구이를 구워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푹 내고 나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알면 약초, 모르면 잡초라 하니 약초꾼인 그에겐 지천이 천연약방. 그러니 하산길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마지막 약초, 청밀의 덩굴을 만났다. 요즘에는 돼지를 키울 때 농장 같은 데서 대량으로 키우면서 이제 한 마리가 병이 들면은 전체가 다 병이 들고 하니까 항생제 같은 걸 많이 먹여서 키우는데 그 항생제 성분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 가지고 좋을 일은 없으니까 이걸 같이 이어서 삶으면은 항생제를 녹여내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뿌리랑 요 나무 줄기에다가 영양분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굳이 땅 파려고 힘 뺄 필요 없이 이 줄기만 잘라서 해도 약효가 약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육 삶을 때 필요한 약초는 다 구했으니까 이제 흑돼지 수육을 삶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정성스러운 식사 준비가 있을까? 자연을 느끼고 또 아끼면서 만들어가는 약선. 어쩌면 그 과정부터가 이미 치유의 시작일지 모른다. 계곡물에 헹궈낸 감태나무와 약초를 가마솥에 한가득 깔아준 뒤 약초가 반쯤 잠길 만큼 충분히 물을 부어준다. 잘 마른 장작의 껍질은 훌륭한 불쏘시개가 된다. 한 주먹 뜯어와 아궁이에 먼저 불을 지핀다. 장작이 활활 타오르자 가마솥의 물도 얼추 끓어올랐다. 드디어 오래 기다려온 돼지고기의 등장. 끓는 약초물 위에 척척 올린다. 물이 차가울 때부터 고기를 같이 이어서 삶으면은 속에 육즙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초를 넣어가지고 삶다가 물이 팔팔 끓을 때 그때 이 수육을 넣으면은 겉이 먼저 확 익으면서 속에 있는 육즙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굉장히 감칠맛이 나요. 깊은 맛이 나고. 팔팔 다시 끓고 김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한 4, 50분 더 푹 삶아주면은 아주 맛있는 수육이 됩니다. 다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 아이고, 다 익었습니다. 본디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에 따뜻한 감태나무와 산초나무는 완벽한 궁합. 거기다 청밀의 덩굴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니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다. 이제 여기 물을 보시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된장이나 커피나 뭐 월계수잎이나 그런 거 넣고 삶은 물에는 기름 덩어리가 둥둥 뜹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름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감태나무가 요 콜레스테롤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그렇게 하는 성분 때문에
돼지고기에 있는 기름을 싹 녹여내버렸기 때문에 이 물 위에 기름 덩어리가 하나도 안 떠요. 국물이 나중에 식어도 위에 기름이 굳어가지고 하얀 막이 안 생깁니다. 기름 막이 없어요. 이제 먹기 좋게 익은 수육을 슥슥 썰어내면 그만이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면 그가 꼭 내어놓는다는 비장의 요리. 고기의 잡내는 달아나고 약초의 은은한 향이 스며든 감태나무 흑돼지 수육이 차려졌다. 거기에 톡 쏘는 향미로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산초 장아찌까지. 따뜻한 성질에 소화를 돕는 역할이 있어 수육의 반찬으로 딱 제격이다. 기름이 녹아나가서 고기 자체가 쫄깃하면서 담백하고 이 산초향이 어우러져서 아주 향긋한 맛이 나면서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라든가 느끼한 맛이 없어져요. 제대로 된 한 끼가 곧 약이 되는 밥상이다.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 측천무후. 수명이 짧았던 그 당시에도 무려 82세까지 장수한 비결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고능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가 가금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금육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닭하고 오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그 둘 다 아닙니다. 가금육에서 굳건히 그리고 꾸준히 입지를 다져온 메추리. 이 메추리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친숙한 듯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또 낯선 이름이지요. 메추리를 찾아간 곳은 바로 의령입니다. 시골길을 따라서 농장에 들어서니 귀여운 울음소리가 먼저 반기는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좀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들어오십시오. 아, 예. 예. 아니, 뭐 보니까 예. 사장님께서 이 메추리들 아빠처럼 보입니다. 그래. 내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입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이 소리가 좀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게 뭐 무슨 뺑아리 소리도 아니고 닭 소리도 아니고 철새 소리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좀 예. 특이하죠. 예. 이게 이제 깨끗한 소리, 이게 바로 메추리 소리입니다. 제가 살면서 메추리 알은 자주 봤습니다. 식당에서. 그렇죠. 예.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 메추리를 직접 이렇게 만나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장님께서 키우는 그 메추리가 총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저희 농장에는 예. 이 작은 메추리가 쉽게 말해서 알을 생산하는 메추리가 한 50만 수. 50만 수. 예, 그 다음에 이 알을 가지고 이제 이 종자,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부화장이 있다 보니까 예. 종란하는 게 한 7만 수.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는 전국에 우리 집에 없는 왕메추리가 있습니다. 왕메추리. 예. 예. 왕메추리가 약 한 10만 수가 있습니다.
67만. 예, 규모는 한 80만 규모인데 예. 사육은 약 한 60만에 7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일단 보여주시겠다는 사장님을 따라서 들어가 봤습니다. 아까 본 그 메추리는 크기가 좀 참새처럼 이렇게 조금 작았거든요. 예, 근데 이 메추리는 굉장히 큽니다. 아, 차이 나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바로 왕메추리라는 겁니다. 왕메추리. 예. 예. 이제 고기 작은 거는 요리 생채로 예. 한 120g. 예. 예. 근데 요거는 생채로 약 한 380g 나갑니다. 왕메추리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일단 현재는 저희 집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고. 예. 작은 메추리는 이거 식용이 안 돼요. 예. 예, 큰 메추리를 가는 식용이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육종을 한 겁니다. 이거는. 6년이 걸렸어요, 6년. 도시락 단골 반찬인 메추리 알은 익숙하지만 참새와 병아리 사이 그 중간 즈음에 있는 듯한 이 메추리의 생김새는 제법 새롭고 흥미롭습니다.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이 메추리의 깃털이 그 누더기를 입은 그 선비를 닮았다라고 해서 이 새가 그 겸손과 청렴을 상징하는 새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본명은 메추라기. 허나 줄여 부르는 메추리가 어째 더 친근하게 들리는 것 같지요? 이 메추리들이 먹는 게 좀 이렇게 먹는 게 좀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뭘 도대체 먹습니까? 아, 이 왕메추리는 예. 여기에다가 마늘 가루를 첨가를 시킵니다. 마늘 가루. 예, 마늘 가루. 예. 그러다 보니 면역도 높고 모든 이 새들이 건강하죠. 그래서 이 알 자체도 절대로 이 냄새나 이런 비린내가 안 납니다. 건강한 사료에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성장 속도도 남다르답니다. 닭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닭은 한 5, 6개월 정도 되면 성조가 되는데 메추리 같은 경우는 몸집이 작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속도가 대신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화 이후 한 40일 정도 되면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연간 한 200개 전후 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 메추리는 닭보다 그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저항력과 내성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진드기라든지 요즘 뭐 질병 크게 일어나는 AI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그 좀 저항력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살충제 같은 걸 뿌리지 않고도 사육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17년도에 달걀 파동 일어났을 때 그 대체품으로서 메추리알 소비량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내었습니다. 오호라,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군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추리의 진짜 배기 맛을 보러 갈 차례. 농장 인근에 위치한 메추리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메추리가 아무래도 그 닭보다는 좀 덜 대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어떻게 해 먹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요리를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메추리 요리는 닭 요리하고 예. 뭐 물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만은 닭구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메추리도 이제 닭하고 성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예, 순살 구이도 있고 순살구이, 예, 그다음에 통구이, 통구이, 그다음에 순게장. 순게장. 예. 순게장은 뭐죠? 예. 닭에 있는 육개장이고 육개장 예, 같은 걸로. 예. 메추리는 이제 저희는 순게장으로. 예. 그다음에 저기 왕매탕이라고. 예. 예, 왕매탕은 예. 이제 삼계탕을 저희는 이제 왕매탕이라고 부르습니다. 예. 중국 최초의 여황제 측천무후가 8순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건강 비결도 바로 이 메추리 요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 속의 옛 이름은 순육. 오장을 보호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히 하며 강장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답니다. 메추리의 특성은 또 특히 비타민 종류, 양은 적지만 그 비타민 A, B
많고 특히 원기 회복 비타민이라고 하는 B1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몸의 그 세포 재생 에너지를 뭐 또 돕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비타민 중에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그런 또 비타민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라든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같은 그런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 메추리육을 고급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셨을 때도 메추리 고기를 활용해서 탕을 만들어 파는 그런 육육 날개탕이란 그런 메뉴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진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세를 얻고 있다는 메추리 요리. 하지만 일단 한번 맛을 본 이들은 잊지 않고 꾸준히 찾고 있다는데요. 이 진수성찬에 국민 반찬도 빠질 수 없겠지요? 요즘 말로 겉바속촉이라고 하잖아요. 예.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딱 말 그대로입니다. 예. 고기가 엄청 육질이 연하면서도 되게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그 다른 닭고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지방질이 전혀 없으니까 엄청 맛이 담백합니다. 그러니 이 좋은 걸 어디 사람만 먹을 수 있나요? 살은 탄력 있고 뼈는 부드러워서 반려견들의 특식으로도 인기가 좋답니다. 지금 현재 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1년 그 사육되는 출하되는 두수가 1억 7천 마리 정도 되고 메추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겨우 530만 두 수라 그러죠. 첫째 생산 두수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또 닭은 수입하는 물량마저도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할 기회가 첫째 뭐 닭이나 이런 거는 뭐 통닭에 배달도 먹고 이래 하는데 메추리 고기 같은 거는 제가 저도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 메추리 고기가 갖고 있던 담백하고 약간 쫄깃쫄깃하다는 그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귀한 음식, 고품질 고기 그러면서 가격이 좀 높더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 있는 고기다 하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왕배탕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왕배탕은 삼계탕하고 맛이 비슷해요. 거기다가 이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뭐 크게 부담 없이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콩물 맛이 너무 진합니다. 보양 먹는 것 같습니다. 예. 아우 좋다. 닭과는 또 다른 묘한 매력으로 색다르게 즐기는 숨은 보양식 왕메추리. 의령에서 만난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꽃 피는 계절. 다홍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곱게 입은 매화가 흐드러진 봄날입니다. 좀 얼빠지고 정신 나간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도 그 순간들만이라도 너무 즐거운 게야. 내가 집사람하고 같이 주위 분들하고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즐길 수 있으면은 그럼에도 큰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 들녘에도 파릇파릇 연초록 싹이 돋고 마을에서 매화나무 집으로 불리는 정열 어르신의 보금자리에도 햇볕이 내려앉았습니다.
24년 정도 그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 지난 그 전에는 모습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멋있다, 잘 만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때에서는 기대가 잘 안 되지만은 그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이 세월을 이리 보내니까 요만큼 사진을 한 장 찍어도 이쁘다 이런 모습까지 봤지. 매화는 이 집 정원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덩달아 칠순을 바라보는 어르신 마음도 설렙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그 생리 생태를 알아야만이 또 이렇게 그 예쁘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갈 수 있거든.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어르신의 손이 거치지 않는 것은 없다는데요. 특히 정성을 쏟는 나무는 매화입니다. 초봄이면 방긋 얼굴을 내밀어 마음까지 홀려놓고는 시침 뚝 떼는 도도한 자태. 주인의 손끝에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분재를 안 하려고 손을 많이 이 손살을 쳤는데 그 제가 아는 선배분이 이 돈 된다. 재미도 있고 돈이 된다. 일본 수출도 하고 절대 안 한다고. 안 한다 했는데 그냥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분재는 등산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연이 빚은 기이한 모습이 집에 와서도 눈에 아른거렸다는데요. 시간이 만든 마법. 정열 어르신의 정원에는 30년 이상 된 분재가 많습니다. 그 하여튼 뭐 한라산 꼭대기라든지 지리산 꼭대기라든지 우리나라 큰 산이라든지 큰 계곡이라든지 다 대해 보거든. 그럼 일단은 정상부에 올라가면은 풍경이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스러운 풍경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그마한 화분에 옮기기 시작한 게. 그 이제 자그마한 경치를 이제 이 자그마한 수반에 담는 게야. 그것도 살아있는 식물을 가지고. 집도 시간이 지었습니다. 돌담이 멋스런 목조 주택. 겉보기에도 세월이 느껴지시나요? 이 집에서는 돌멩이 하나에도 사연이 있다는데요. 대돌은 아들 군대 갈 때, 소나무는 딸 결혼식 때, 매화나무는 아내 생일날. 모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94년 26년 만이죠, 그냥. 94년도 때, 그 당시에 돈이 이제 실제 좀 많이 좀 애러와서 돈 있는 것만큼 100만 원 있으면은 100만 원을 요 갖다 또 재료 또 사나 나놓고 뭐 안에 실내도 손수, 마당도 뭐 이런 건 또 우리가 이 또 아주 잘하거든. 담장 쌓는데 한 달, 마당 다지는데 한 달. 사계절을 수차례 보내고 지금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 직업이 많지. 뭐 건축해봤지, 공예 이제 해봤지. 그 뒤에 또 뿌리 공예를 또 전문적으로 했어요. 거의 다 크게 돈이 안 들고 크게 힘이 안 드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에 쓰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지고 꾸미겠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을 수밖에. 일 욕심 많은 어르신은 여전히 몸을 쉬지 않으십니다. 이런 남편과 43년을 산 아내는 어땠냐고요? 좋은 나무를 찾아 전국을 떠돌던 남편 대신 가장 노릇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것만 진짜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냈는데도 장사니까 팔아야 밥을 먹고 살 건데 저 양반은 그냥 아는 사람들 다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돈 많은 사람이 부럽다. 그런 거는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고 저기 예쁜 꽃이 있다든지 예쁜 거 뭐 있으면 저기 저 산에 무슨 나무가 저 예쁜 게 있다 싶으면 저런 게 하나 있으시면 좋겠다.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지 돈을 많이 가졌으면 싶다. 그런 거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없어요. 이런 걸 천생연분이라고 한다죠. 남편 따라 산을 누빈 아내도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야생화 1세대, 이 분야에선 알아주는 전문가랍니다. 그 당시에는 야생화가 뭔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야생화가 뭔지 잘 몰랐고 1988년도에 우리가 야생화를 전시를 시작했는데 비행기 타고 야생화 사러 오고 그랬어요, 진짜. 봄바람에 살랑살랑 매화가 춤추는 농장은 정열 어르신의 무릉도원입니다. 요 며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극성인데요. 하지만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는 까딱없이 의연합니다. 이 또한 시간이 준 선물이라네요. 이 꽃들이 이제 조금씩 피니까 이제 우리만 좋아했지 그 주위의 분들을 뭐 꽃 보러 놀러 오라는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왜소했는데 이제 한 10년이 넘으니까 꽃이 많이 피니까 너무 예뻐서 우리만 보기 아까워서. 올해는 볕 좋은 날 고마운 분들과 꽃잔치라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근사한 농장이 되기까지 사연이 깁니다. 예전 진주시 문산면 일대는 매실 농사로 유명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100년 가까운 매화나무가 베어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고심 끝에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지의 밤나무 산을 빌리고 나무를 옮겨와 심는 비용은 친구들과 십시일반했습니다. 그리고 빈 땅에 매화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아마 외정시대 때 심은 나무지 싶은데 여기 문산에 고속도로 날 때 그때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한 7, 80그루 옮겼어. 그곳에 있었으면은 벌써 고속도로에 폐기 처분이 되는 게야. 장비에 막 부사지고 그냥 우리가 꽃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지. 거의 세월을 버리는 게거든. 세월을. 내 나이가 아직 70이 안 됐는데 적어도 70년 이상이 가야 아주 풍기는 맛이 들리다고 매화가. 그래서 우연히 이게 때가 잘 맞아가지고 그래 좀 갖다 놨지. 10년은 너무 긴 세월이었을까요? 뜻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떠난 농장을 부부가 지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를 뽑고 걷기 좋게 길을 내고 오롯이 부부의 일로 남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둘이서 이 모종을 심을 때 앞으로 10년쯤 되면은 저 건너 산들이 빨갛게 물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10년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네. 날이 풀리면서 농장이 더 바빠졌습니다. 긴 겨울을 견딘 땅에는 야생화보다 잡초가 먼저 올라오는데요. 그때그때 제초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 수고를 꽃들이 알아줄까요? 꽃을 갖고 와서 재미가 있다. 돈이 될 것 같아서 재미가 있다. 이거 이전에 초겨울이니까 12월 1월부터 우리는 꽃을 빵긋빵긋 보기 시작한다고. 꽃을 보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야. 꽃이 또 우리 가족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라도 보면은 안 좋아요. 이제 즐겁지.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 크게 보상이 된다고 이게. 애지중지 10년을 키운 묘목이 부부의 키보다 훨씬 크게 자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나무도 흙도 참 정직합니다. 다음 날 약간 막혀가면 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무 둥치를 놓고 한바탕 씨름 중입니다.
손재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열 어르신. 소시적 뿌리공예 실력을 살려 기발한 작품을 만드신다는데요. 아까 직업이 뭐 몇 가지냐 물었지만 직업이 뭐 10가지, 20가지도 더 되거든. 지금이라도 나가서 밥을 벌여 먹을 수 있는 그 직업이 이제 그래 있는데 아주 더 다양하거든.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대신 남한테 피해 안 줘야 되고 자기 본인이 즐거워야 되고 그 더 이상은 거든. 죽은 나무 뿌리에 구멍낸 둥치를 올립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부자의 합작품. 다행히 마음에 쏙 드시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일은 그만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선택하는 일들은 돈 되는 거 이전에 재미있다. 수석도 재미있고 분재도 재미있고 또 조경도 또 재미가 있거든. 일에서 재미를 찾는 정열 어르신. 딱 이름대로 살고 계시네요. 아, 집에서 만든 게 새 집이었군요. 백리를 간다는 매화향을 찾아 날아올 새들을 위한 근사한 둥지입니다. 새들이 꽃밭에서 노래하고 사람들이 꽃터널을 걸으며 쉴 수 있는 부부가 꿈꾸는 농장입니다. 물론 꽃 지고 나면은 또 꽃밭도 또 내란 인간도 다 생각이 안 나겠지만은 그 순간들만이라도 너무 즐거운 게야. 내가 집사람하고 같이 주위 분들하고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즐길 수 있으면은 그럼에도 큰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 나이 70을 앞두고 문득 돌아본 인생. 소풍 온 듯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누구보다 힘들었을 겁니다. 묵묵히 지켜준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합니다. 남은 여생도 매화꽃 닮은 아내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